나중에 이제 이 최초 부상으로 인해서 2차적인 부상이 왔을 때, 그때 이제 그 인과관계를 이제 밝힐 수 있는데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냐면, 이제 그 산업재해공단이잖아요, 말하자면. WorkSafeBC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또는 이제 미국과 캐나다의 시스템은 약간 다릅니다만은 일단 캐나다 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 BC주에서 이제 그 산업재해를 입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근로자가 급여의 어떤 일부분을 이렇게 일을 하지 않더라도 지불해줍니다. 지불해주고 대신에 그 근로자는 해당 어떤 그런 근로자를 담당하는 그 케이스 워커가 이제 어사인이 된다는 지정이 되는 거죠. 지정이 되고 나면 그 케이스 워커와 함께 이제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이제 뭐 물리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의사를 만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수술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행하시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최초 어떤 그런 부상과 관련해서 이것이 이제 인과성이 없다, 그래서 이건 직무상 다친 것이 아니다라고 된다면, 그렇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멀어져만 가는 거죠. 이제 내 돈으로 다 받아야 되고, 또 일을 못하는 만큼 그만큼 줄어든 수입 때문에 궁핍한 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죠. 그러니까는 꼭 이제 그런 어떤 자료를 반드시 만들어 오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산업재해가 이제 접수가 되고 나면은 이제 그 산업재해 이제 그 각각의 부상별로 그 통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깨 쪽 이런 부상일 때는 뭐 4주, 6주, 8주, 또 사람에 따라서는 또 안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이제 extension, 연장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 치료를 받고 재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rehabilitation이라고 하잖아요. rehab이라고도 하는데, 테라피도 받고 물리치료도 받고, 그 다음에 뭐 가서 어떤 그 마사지도 받고 하시면서 이제 재활치료, 운동을 또 하시거든요. 재활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아까 이제 제가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신체는 유기체다. 그러다 그게 뭐냐면은, 손목을 다쳤으니까 다른 쪽 손목, 다른 쪽 어깨, 전반적으로 이제 한쪽이 너무 비대칭적으로 가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리해빌리테이션을 하시게 될 텐데, 이때 열심히 하셔야 되죠. 열심히 하셔야 되는 이유가 염증을 좀 줄여나가면서 그 부분의 어떤 그 기능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가 쓰던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근육이 빠진다고 하잖아요. 빨리 그런 근육의 퇴행이 빨리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잃지 않도록 이제 함께 운동을 해나가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재활치료 기간 동안에 이제 열심히 일을 하시고, 그 기간이 이제 뭐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제 가벼운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려운 것까지 쭉 이렇게 단계별로 각 주차별로 해나가는 플랜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그 리헵 플랜이거든요. 같이 이제 세워요. 그래서 이제 직무와 관련된 부상당하기 전까지의 상태까지 가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해서 이제 신체적인 부분, 그 다음에 어떤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제 해나가죠. 왜냐하면 이제 신체적인 부분은 내가 예를 들어서 직무상 10kg까지 들어야 되는 그런 직무를 했었다면은 10kg까지 들 수 있을 때까지 이제 근력을 키워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이제 일을 해나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 정신적인 것은 왜 하냐면, 사람이 몸이 아프고 이러면 기분이 처지고, 그죠? 그리고 또 우울함에 빠질 수가 있고 우울해질 수가 있잖아요. 몸이 항상 아픈 때가 많다면,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어떤 그 함께 단체로 어떤 정신 교육을 좀 받는다든지, 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다른 그 리헵에 가시면 이제 리헵에 가시면은 다른 또 직종에서 그만 다쳐서 오신 분들 같이 이렇게 하거든요. 체육관 안에 같이 이제 공유하면서 이제 교육을 받는다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의 사례도 얘기를 하고, 어떻게 또 극복을 했었는지, 또 이제 그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간 사람들에게 함께 또 박수 쳐주고, 축하도 해주고, 잘되라고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해주고, 한 4주에서 6주를 같이 이제 생활하니까, 처음엔 서먹서먹 했다가도, 나중에 이제 끝날 때쯤 되면 다 또 친해져가지고, 또 이제 이별을 또 아쉬워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내 스스로가 이제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죠. 많이 나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제 다시 또 건강해져서 돌아가는 거를 목표로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이라는 게 또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그 플라토라고 합니다. 플라토. 그 뭐냐면은 최대한의 어떤 그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치료사도 그렇고 환자도 그렇고, 환자라는 건 부상을 당한 근로자죠. 그렇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전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아질 수가 없어요. 이 부상이. 그럴 때에는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장애 진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장애 진단이라는 것은 이제 그 disability assessment을 통해서 하시게 되는데, 보통 이제 장애 진단을 받으시는 거는 그 제3의 어떤 그런 단체에 속한 의사, 메디컬 닥터로부터 이제 받으시게 되는 그 어떤 검진을 받으시고, 그 기록이 이제 그 산업재해공단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최종적인 어떤 그 절차를 거쳐서 이제 장애도에 대한 그 결정이 내려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장애 진단을 받으러 갔을 때에도 저희들이 통역을 보통 같이 들어가서 대부분 보는 것이 이제 어떤 근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range of motion 이라고 해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범위 이런 것들을 좀 측정도 하고, 뭐 지구력 같은 것도 보고 뭐 이렇게 하죠. 해서 그 해당 부위의 부상으로 인해서 이제 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생리적인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제한상이 있는지, 이제 전체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걸 100이라고 봤을 때 못하는 부분을 이제 퍼센테이지로 이제 계산합니다. 계산해서 각 부위별로 그죠? 계산해서 이제 해주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최종적으로 장애 판정이 뭐 10%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10%에 해당되는 그 연봉에, 타치 직전의 그 연봉이죠. 그걸 가지고 계산한 금액에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매년 이제 받으시는 거죠. 그 disability benefit으로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다치기 직전에 뭐 예를 들어서 4만 불을 벌었다. 그러면 $4,000가 이제 해마다 측정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매년. 그걸 이제 12개월 나눠서 받으시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될 거. 그러니까 저는 안 받아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전체적인 개념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장애도에 대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 해당되는 금액은 이제 연봉에, 이제 계산을 해서 그 해당되는 금액만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산업재해 보험에서 이제 그 약관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나가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평생 가느냐.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는 이제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아마 제가 볼 때는, 일을 하는 그 기간, 할 수 있는 기간이죠. 은퇴하기 전까지, 나이까지는 나가는 걸로, 이렇게 제가, 그 후에는 또 다른 개념이겠죠. 그런데 이제 일단 거기까지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장애연금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산정이 돼서 이제 지급이 됩니다. 지급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는 내가 다른 데 가서 이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금액은 나오는 거예요. 일을 하는 동안은 계속 나오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짤막하게 이제 캐나다에서 또는 미국에서 다쳤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증거 자료를
왜 남겨야 되는지.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유기체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다쳤을 때 그로 인해서 다른 쪽에 또 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미리 좀 나중에 이제 그 인과관계 이로 인해서 다른 앞으로 혹시라도 이제 또 다른 걸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무상 어떤 그 부상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봤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을 좀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